반갑습니다. AI 마케팅 8주차 8-2 문제정의 사례에 대해서부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1주차부터 7주까지 대면 강의하면서 수업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3개로 8-1, 8-2, 8-3으로 요약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례는 문제 정의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존 세븐에 대한 문제 정의 사례인데요. 유럽 축구 클럽에서 프로 축구 클럽에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수인 선수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이런 부상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선수가 부상이 당하면 구단주는 절대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적료에 대한 엄청난 돈을 주었고 그랬는데 선수가 부상당하면 선수가 선수로 뛰지 못했을 때 승패에 대한 너무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유명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팬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수의 부상이 지금 프로축구 클럽에서는 굉장히 암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수가 다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했는데 별 의료진을 동원하고 해도 안 됐는데 이 선수의 부상을 예방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것이 존 세븐의 AI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존 세븐은 선수별 경기 데이터라든가 의용 기록 그리고 건강 데이터라든가 개인화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부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선수별 최적의 훈련 수준을 추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개발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까지 95%의 정확도로 선수들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어서 굉장한 선수들의 부상의 가능성을 줄였던 그런 성공 사례를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정의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본다고 그랬죠. 이 존 세븐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축구를 비롯한 글로벌 축구 스포츠 구단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단주가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중에서 감독도 코치도 스태프를 두고 있고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선수 엔트리를 변경하고 고가의 이적료를 지불하는 그런 구단주다. 사용자를 구단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손실을 없게 해주는 내용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부상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스타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 치료 및 보상 등의 구단주가 치료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그 명분이라고 그랬죠. 이 앞전 시간에 수업을 했던 대로 명분인데 인공지능 예측 엔진을 개발해 온 IT 기업이고 그리고 스포츠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는 것이 이 존 세븐 업체의 명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 데이터, 전문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다는 부분의 명분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약사항은 그 다음에 뭘까 하는 부분인데요.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가 주변 환경 요인,
상대 선수와 충돌 등 부상 요소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제약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 시 얻는 이점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을 사가겠죠. 그래서 구단의 문제를 해결하면 선수의 부상이나 전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부상 감소가 승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부상을 줄이면 의료 비용이 줄어들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고, 방송 수익이라든가 리그 상금 등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이점을 구단주에게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시에 이점을 제시합니다. 자, 이 내용을 기술서를 작성을 하는데 문제 정의의 기술서를 사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존 세븐의 문제 정의 기술서는 이런 형식으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사례가 주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문제 정의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더 작성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한테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문제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팀을 이끌고 지속적인 경기를 펼치는 구단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뭔가 했더니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가 부상이 되면 전력 손실이 오고 구단주의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부상을 줄이는 거죠. 그랬을 때 부상으로 인한 결장을 감소시키고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고 또 우려 비용을 절감시키고 우승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부분이 이점입니다. 명분은 이 회사가 스포츠 기반의 전문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제약사항은 부상 관련 변수가 다양해서 인간 판단으로 예측하기 힘든 한계가 있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해결해 준다는 어떤 제약사항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 세븐의 문제 정의의 사례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 정의의 기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든지 사용자가 누군지, 문제점은 뭔지, 이점은 뭔지, 명문이 뭔지, 제약사항이 뭔지를 쉽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요지는 이렇게 지금 리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고 한쪽에서 최종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쭉 지나가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문제 정의에 대한 요약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했는데요. 이 내용들의 요약은 다시 이야기하면 존 세븐의 문제 정의 기술서로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지능 AI 기능 선택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목표가 뭔지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목표가 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등대가 없는 바다를 항해한 것과 같겠죠.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을 쉽게 이뤄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화투가 되겠죠.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이냐,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분야,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이냐, 화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사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의 집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능은 인식 기능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인식 기능이 있고, 예측 기능이 있고, 자동화, 소통, 생성 기능이 있다. 이 5가지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인식 기능 중에서도 예측 기능 중에서 자동화 중에서 소통 중에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다. 이 기능의 AI 기능은 솔루션을 기술적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한 페이지면 모든 것이 기능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5대 기능인데요. 인식기능, 예측기능, 자동화기능, 소통기능, 생성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다음 페이지부터 나온 내용들은 이 내용을 풀어서 다 설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는 좀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기능에서는 이미지 인식기능, 음성인식기능, 감정, 맥락 인식기능 이런 4가지의 인식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 기능은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식기능이고요. 음성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감정까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이런 인식 기능에가 4가지의 인식 기능이 있다. 예측 기능은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일을 예측하는 건데요. 기초 예측, 선호 예측, 맥락 예측들이 있다. 자동화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자동 처리, 그리고 자동 최적화를 시켜주는 것이 있고 자동 탐색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소통은 응대와 대화하죠. 로봇이 있어서 응대와 대화를 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생성은 실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심미적 생성이라든가 어떤 실용적 생성이 생성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능의 5대 기능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여기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지를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기능. AI 인식 기능은 사물의 인공지능의 인식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알아보고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고 사용자가 무엇이 원하는지를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반응하고 사용자가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기다. 그래서 인식 기능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감정 인식, 맥락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식 기능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여기서 한 가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지문 인식 같은 경우도 이미지 인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음성 인식인데요. 마이크 등 센서를 통해서 음향적 신호가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는 것을 음성 인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목소리가 머신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음성 인식을 할 수 있고 음성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런 것은 어디에 쓰일까 했더니 아기의 울음소리 이 내용을 듣고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알아내는 그런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 엄마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인식인데요. 이 감정인식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해서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데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했던 것은 쇼핑 중에 생체 감정 상태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다시 다 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맥락인식인데 이 맥락인식도 인공지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황을 인식하는 단계로 이렇게 발전할 정도로 고도화되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황 인식을 하는 것, 이게 맥락 인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예측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데
그래서 사업 실패를 A측의 사업 실패가 보통 A측의 실패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A측이 가능하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측 기능 중에서는 기추 예측, 선호 예측, 맥락 예측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기초 예측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 예측이라든가 날씨 예측이라든가 스포츠 승패 예측 아니면 기업의 수요 예측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요. 기업의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경영에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기초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나이키를 예를 들었죠. 나이키는 기초 예측 셀렉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소비자의 기초 예측들을 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얼마만큼 사갈 것인가 하는 수요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으로 오래 걸려서 판단을 해왔던 것이 30분 만에 주요 품목의 월간, 연간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예측 인공 기능을 사용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선호 예측인데요. 선호를 예측해서 고객을 중심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인데요. 사용자가 선호하는 것, 또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예측해서 맞춤화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최적이 될 수 있도록 맞춤화를 시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사용자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내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선호 예측들이 지금 대다수 여러분들한테 쓰이고 있다는 사례를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락 예측 부분도 설명했죠.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을 예측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정비할 수 있는 고장을 예측하는 맥락 예측까지도 이렇게 나왔다 하는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인데요. 인공지능 AI가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역사가 오래됐지만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든가 수익성 극대화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 극대화 등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에는 자동 처리 기능이 있고 자동 최적화, 자동 탐색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요약된 표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동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거지 로봇이죠. 설거지 로봇은 예전에 나왔던 설거지와는 틀리게 직접 그 그릇을 집어다가 갖다가 세척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다시 잘 씻어지지 않는 것은 뽑아내서 다시 세척할 정도로까지 아주 뛰어난 AI 설거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자동 처리 기능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 자동 최적화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최적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의 맞춤형으로 가는데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기업 같은 경우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 최적화에 대한 내용들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약하니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는 좀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탐색인데요. 여기에서 쓰였던 것은 자동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알파고 제로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냥 지도 학습뿐만이 아니라 강화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묘수를 찾아내는 승리 기법을 만들어냈던 것 이런 것들이 자동 탐색 기능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동 탐색 기능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포츠 경기의 새로운 전술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또 숨바꼭질 프로그램까지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기능인데요. 대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이죠. 응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 기능. 이런 기능들이 인공지능으로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응대 로봇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고객의 말을 알아듣고 다양한 대응을 하는 그리고 안내해주고 또 흡사한 서비스로 진화를 해서 더 발전된 안내를 잘하는 응대를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박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시중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스팡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AI 모델이 나와서 같이 영어를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까지가 개발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생성 기능인데요. 생성 기능은 텍스트, 음성,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을 창조적으로 생성하는 창작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미지를 읽어내고 사진을 읽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창조, 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는 어떤 심미적인 생성,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실용적인 생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심미적 생성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화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는데요. 이 인공지능 화가로 알려진 오비어스가 15,000년 전에 초상화를 학습해서 실제 생성을 해냈는데 그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이게 크리트 경매에서 약 5억 원에 낙찰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내용을 여러분과 수업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용적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드 포토스가 생성한 가상인물 사진인데요. 여태 동안 지구상에 없는 가상인물을 이렇게 그려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모델을 이제 스케치해 볼 계획인데요. 이것을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AI가 제공하는 이 기능 중에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스케치에 작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혁신 모델에 대해서 스케치해 본데요. 우리가 배워왔던 문제 정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능 적용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할 AI 기능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보고 솔루션,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스케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혁신 아이디어의 핵심 컨셉트를 눈에 보일 수 있게 스케치해 보는 것을 우리가 혁신 모델 스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존 세븐 여러분이 이 앞전에 사례 문제 정의 때 사례로 써먹었던 존 세븐의 혁신 모델을 스케치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모델을 보겠는데요. 존 세븐의 혁신 모델을 보면 문제 정의에서 사용자 문제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지금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죠. 이미지 인식 기능이 들어가고 텍스트 인식 기능이 들어가고 맥락 예측 기능이 여기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구단주 고객한테 가는데 경기 영상, 의료 데이터, 선수 색채 정보를 이게 여기에 넣어서 알고리즘에 넣어서 완성이 되면 구단주한테 간다는 이런 그림을 스케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했던 내용이고요.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혁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단절적인가 연속적인가를 보면서 창출, 결합, 대체, 확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술을 적용하는데 창출할 것인가, 결합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 내용들을 이 표로 여러분들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새로운 기능을 지닌,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지닌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창출이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전혀 없었던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율주행차라든가 알렉사와 같은 가상비서,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합인데요. 하이미러는 거울에다가 인식 기능을 결합해서 피부 상태를 분석해주는 이런 내용을 결합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적용하는데 창출할 것인가, 결합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대면 수업에서 하면서 비대면에서 요약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과 수업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